얼마 전에 KBS에서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는 장면을 자기가 셀프 카메라로 찍은 내용과 또 거기에 반해서 미 상류층들이 이 코로나 와중에 얼마나 상류 지도층들이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국에 아직도 많은 특봉 환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 날 나타날 거다 어쩐다 하는데 트럼프 측은 자기 딸내미가 자기를 노리고 플로리다 주지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온다 이런 부분이 있어 트럼프가 딸내미보다 내가 한번 더 해야지 하고 신경 쓰고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는 장면을 헬기로 떠나서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까지 가는 장면을 이벤트를 하려고 그 구상을 이방카하고 트럼프가 꾸미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 코로나가 번져서 의료 시스템이 거의 붕괴가 되고 하루에 2,700~800명의 사망자 그리고 하루에 4, 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저 상황에서요. 미국의 상류 지도층들이 그들은 코로나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무관심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는 미국 서민 대중들도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전부 대중들이 분노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회가요, 중국의 침략에 반격을 한다면서 인도 태평양에 22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적성국에 대응하는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자, 인도 태평양 전략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포위 구도를 의미하는 거죠. 미 의회가 내년에 미국 예산안에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미국 돈 2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과의 훈련을 하고 정보 공유를 한다라는 부분에 이만큼의 큰 돈을 갖다가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트럼프 정권이 바뀌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는데 미국의 상하원이 전혀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비용을 2조 4천억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북한과의 진전을 위해 폐지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비용, 트럼프가 이 훈련이 돈이 많이 든다고 돈 해서 이걸 안 하면서 돈 아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을 집어넣어 놓고 중국을 겨냥한 다국적 해군 연합 훈련을 갖다가 하는 것도 지금 집어넣어 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예산은 우리가 너희한테 돈 내놔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돈으로 훈련할 거니까 너네들 참가해. 이제 이렇게 한국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상하원이 3일날 국방수권 법안에 들어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중국이라는 단어가 191번이 나왔고 중국의 침략에 대한 반격이라고 중국 견제 기조를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분명히 하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내년 1월 달에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환경을 갖춰주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처럼 실제로 돈을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적 압력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을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동맹국과 구체적으로 해상훈련, 한미합동훈련 같은 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게 투입되고 훈련을 해야 억지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억지력과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의 파트너들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네들도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서라고
첫 해에 22억 불이 넘는 돈을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인기, 순항탄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비용, 그리고 동맹 파트너와 상호 운용선과 정보 공유, 동맹과의 양자 혹은 다자 훈련 비용까지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엄청난 압력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18년에 문가리가 비핵화 사기 시효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미국과 하는 대형 훈련이 다 사라졌죠. 대규모 작전 훈련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육해군 훈련조차도 사라졌고, 심지어 지금 사격 훈련조차도 일본에 가서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한미 훈련 중단된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재개되고, 미국이 림팩 같은 것처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북한의 지금 경제 제재 봉쇄를 강화하는 해상 이 패트롤 활동에 대해서 한국도 참여하라고 요구를 받을 거예요. 문정권 들어와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해상 봉쇄를 하는 부분에 한국은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지요. 이 구상을 태평양 억지 구상, 패시픽 디터런스 이니셔티브라고 그렇게 지금 PD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외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굉장히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중국의 군사적 역량을 평가하고 중국에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해서도 다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방부가 잠수함을 2대를 더 건설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의미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의 전략을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을 일단은 한국이 미국의 시각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감축하지 않고 유지를 할 가능성은 커요. 그래서 의회가 인도 태평양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라 했을 때 주한미군이 또 인도 태평양의 미군의 주력적인 이 역량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이제 좌파들이 비판을 합니다. 떠나라 해도 미군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안 떠난다. 그래서 미군은 한국에 절대로 안 떠난다고 좌파들이 한국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미군 철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할 때 저거 필요성 때문에 있는데 가겠느냐, 요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요,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미국의 동맹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 쪽에 서 있거나 동맹으로서의 기본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떠나지요. 떠나면서 한국의 본때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거리 이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그 배치 부분이 핵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한국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일본은 아마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환영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맹 일본이 받아들인 중거리 핵미사일을 한국은 한사코 거부하겠죠. 이럴 때 이제 미국이 한국을 시험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한국은 이제는 친중이냐, 이런 의문을 미국에 의해서 받게 되겠지요. 미국이 미국에 입국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요, 공산당원들과 직계 가족에게 발급되는 B1, B2 비자를 유효기간을 10년이었는데 한 달로 단축한다고 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국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공산당원에 한해서 이렇게 단축하는 이유는 지금 이들이 미국에 와서 한마디로 중국의 첩보 행위를 할 다 위험 인물들이다.
그래서 9,200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미국에서 한 달밖에 있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정보국 국장은요,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면서 생물학적으로 강화된 능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체 실험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몸에 생물학적인 바이러스 등을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실험을 했다라는 말을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홍콩 민주화 탄압 관련 중국 관리 14명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입국도 거부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되고 미국인하고 거래도 막히게 됩니다. 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상화폐, 북한이 탈취해간 가상화폐, 한국에서도 수백억을 탈취해간 걸로 나오는데요. 그 계좌 280개에 대한 미국의 몰수 절차가 지금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계좌에 대한 공고가 끝이 났고 북한 해커들의 피해를 입은 회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의 일환으로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200개를 몰수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해킹을 당한 회사를 위한 소송에서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를 200개 이상을 몰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이제 바이든 시대로 가게 되면서 점점 더 심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제 제가 미국이 50억, 최대 500만 달러의 한국 돈으로 한 55억 정도의 현상금을 걸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 뒤로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어놓고 제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점점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 인권법, 한국 내의 법도 무의미하게 방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최근에는 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만들고 한국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국무부 북한 인권 대사 등이 매우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하고 거래를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감춰지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명을 하려고 하는 바이든 정권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점점 강한 압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아마 12월 14일 날 투표를 하면 사실상 이제 확정된 거죠. 공식 확정이죠. 지금도 뭐 사실상 당선이 정치적으로는 확정됐습니다. 근데 12월 14일 날은 공식 확정되고요.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될 건데 이제 바이든 취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안팎으로 문가리 정권과 북한, 중국에 대한 압박은 가시적으로 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이때 문가리 정권이 트럼프 시대에서 했던 방법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방법으로 거짓으로 대하고 친중적인 행보를 취하게 된다면 굉장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